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점에 가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인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그런 책이죠. 꿈꾸는 다락방 1, 2편에 이어 실천편까지 다 챙겨서 읽었던 작가님의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지성 작가님의 세상을 지배하는 0.1%의 인문고전 독서법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지성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삶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곤 하는데요. 이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소수의 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문고전 독서에 있었다고 수백여 페이지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먼저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 위인들이 인문고전을 읽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인문고전 독서를 위한 초보 안내서, 인문고전을 독서하는 방법, 인문고전 독서 가이드가 담긴 부록순으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동서양 철학자와 경영인들, 그리고 과거 조선시대의 몇몇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삶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최고라고 말하는 공부법이 누구에게나 다 통하지는 않듯이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문고전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명성을 얻으며 이름을 날리던 여러 사람들은 인문고전 독서를 하면서 원문으로 읽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아니 그럼 원문으로 읽기 위해 이제 와서 영어도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며 읽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 이해가 부족해도 무조건 외울 것을 강요하는 암기식 교육이 주를 이뤘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은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며 그냥 외우라고 했던 말을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마치 시험인 것처럼요.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책에서는 이런 현 실태를 두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학교 교육과 지금 우리나라 10대들이 받고 있는 학교 교육은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생산하는 게 주 목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 합쳐서 무려 12년이나 교육을 받고도 지적이고 창의력 넘치는 인재가 되기는커녕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가 되어 사회에 나온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우리나라 학생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걸까? 인문고전 저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실시한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고 발견해가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 교육은 진짜 배워야 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학생들에게 돈을 가르치는 것, 앉아서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교육, 나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요. 한 가지 과목을 추가하는 상상을 해본다면 명상을 하는 수업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체육 시간만 있을 게 아니라
명상하는 시간도 같이 있었다면 훨씬 스스로의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부정적인 기운들을 꽁꽁 숨겨놓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명상하며 사색하는 시간을 정규 교과 과목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색하는 것. 다른 말로도 많이 풀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라.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라. 혼자 힘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각 시대의 리더들은 문학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철학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역사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움을 국가나 군대, 기업 등의 여러 경영에 활용했죠. 배우고 깨달은 부분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대로 독서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는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하기. 두 번째, 사색하기. 세 번째, 사색한 것을 글로 기록하기. 네 번째, 다시 사색하고 해석하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설령 깨닫고 알게됨을 얻었더라도 도로 잃게 된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 제가 서평을 쓰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서 현재 제 삶에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될지 그게 또렷해진다는 것이었어요. 글을 쓰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어휘력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독서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책을 읽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모든 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전이라는 게 마냥 어렵고 따분할 거라는 생각만 했지, 그것에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소수의 천재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이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부록에는 단계별 추천 도서가 실려 있어요. 기본 과정에서 심화 과정, 그리고 특별 과정까지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1년차에 들어있는 도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번 골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서평을 쓰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새롭게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개인의 운명을 넘어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